이 하승수 변호사님 조만간 한번 모실게요. 이분이 이분이 고소고발 많이 한 분 중에 하나야. 안진걸 소장만큼이나 고소고발 많이 했는데 왜 정치인들 고소고발하면 경찰은 수사도 안 하냐? 타이틀이 이거야. 왜 22개월째 국회의원 피고발 사건을 끌고 있을까? 이게 고발한 사람들 명단 한번 볼게요. 2018년 10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위 예산을 편취, 사기 혐의로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고발했는데 아직까지 수사를 안 합니다. 2018년 11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편취하거나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타인의 교작물을 베낀 사기 또는 저작권법 위반, 유동수, 곽동수 아니에요. 곽대훈, 조경태, 박덕흠, 경대수, 안상수, 요 수사 안 합니다. 2019년 2월 경북 영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뉴욕 출장을 가서 스트릿바 출입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곽최교일 수사 안 합니다. 파라다이스 스트릿바. 2019년 11월 피감기관 예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영란법 위반 성명불상의 국회의원 23명 수사 안 합니다. 야, 근데 저는 하승수 대표님 실망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고발한 거 아니라고 안진걸 소장이 한 거 좀 넣어주지. 11개나, 11번이나 고발했는데, 그것도 슬쩍 이렇게 표에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경원 씨. 예. 그 고발 주체 시민단체들이 세금 도둑 잡아라, 좋은 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뭐 이런 분들이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더라, 이건데. 난 진짜 지금 윤석열의 검찰이 왜 망가져버린 거냐면요. 이번에 코로나에서 조직적 방역의 방해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만 쎄 빠지게. 서울시에서 이제 뭐 압색하러 뭐 같이 가가지고 뭐 하는 정도는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메시지 세게 나오는 거 봤어요? 검찰에서 지금 방역 방해하면 추미애 장관까지 나와요, 그 메시지가. 검찰에서 지금 2000 화재처럼 실제로 윤석열의 검찰은 한 게 없어요. 조국 장관 수사한 거 말고 뭐 했어? 그것도 지금 개쪽당하고 있잖아, 재판에서. 그러면 검찰이라고 하는 게 촛불 정부의 검찰은 뭐 해야 돼? 조중동과 술을 마십니다. 팝송을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동네 꼬마 아이들이 놀면서. 에이그.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는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후져.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는 지가 뭔가 잘못 생각해서 했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라고 하면 그게 미안해서 찔려서라도 인명권자한테 미안해서라도 공평하게 수사합니다. 반대죠. 아예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려드린 이 명단들 대부분은, 물론 민주당도 한두 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미래통합당 쪽이잖아요. 수사를 아예 안 해. 명백하게 위법행위가 있어도. 이게 참, 뭐 정치적인 문제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고소나 고발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우선은 수사가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통지를 받아야만 비로소 항고를 제기하든 재항고를 제기하든 아니면 재정 신청을 하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했는데 거기서 항고 제기에 대해서 무응답을 하면요. 그 무응답에 대해서 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내가 고소하고 고발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처럼 1년 넘게 아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아직도 수사 중이야. 아직도 안 끝났어. 원래 몇 개월이냐? 원래가 3개월이에요. 아, 3개월? 네, 검찰은 3개월, 그리고 경찰은 2개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구속 상태에서 할 때 3개월이 지났으면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이게 더 늦어지잖아요. 그럼 중간 통지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알려줘야 되거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지금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의 검찰이 찌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불기소, 혐의 없음 여러 가지 결론은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되게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고소고발 들어왔다고 수사 시작하는 경우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저쪽 시민단체라고 하는 애들이 뭔가 고발을 하면 바로 수사 착수해버려.
그런 짓거리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되게 이게 사건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보면 알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난 내가 봤을 때는요. 정의연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하면 안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허술한 점은 있었으나 나쁜 의도로 실제로 개인이 착복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검찰 당에서 걸러주면 돼요. 요거 그냥 불기소 아니면 약식 기소 뭔가 불법적인 게 있다고 네, 하면 그도 저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차님이 항상 그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검찰이 피의자가 검사일 때 기소율 0.13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그 고발된 사람들 있죠. 명단을 잘 보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전직 검사들이 다 한 명씩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비겁한 행동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캐비넷에 넣어버리는 건데 사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캐비넷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묵혀두는 거야. 그러면 이 캐비넷에 들어있는 것을 열 수 있는 지금 절차가 없어요. 그냥 넣어버리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법꾸라지 짓이고 법기술자로서 이제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얘가 검사가 한마디만 하였잖아요. 공소를 제기하겠다, 안 하겠다, 뭐라도 통지 한 번만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 하 변호사가 그에 대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 돼 있단 말이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놀이를 하고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지금 이게. 그 안질고 소장도 뭐 민생문제연구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경원 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까지는 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이런 검찰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대로 예.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 우리 건도 지금 기소할지 말지 결정 안 하고 있어요. 캐비넷에 있어요. 언제 써먹을지를 몰라. 그나마 중앙지검장이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는 기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아니 물론 이제 약간 과도한 거지. 뭐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있겠습니까만 그러다가 언젠가 써먹으려고 이거 불기소됐네요. 기소됐네요.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 검찰 조사받은 게 지금 몇 개월이야. 우리들이. 공수처 이제 되면 달라질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여기에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고발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안 하고 있지만 검찰의 쓴소리를 못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눈치 보느라. 근데 그걸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인질 같은 거죠. 자, 저기 그것도 그래. 안단태님이 아니요 안단태님이 아니고 김용자님께서 캐비넷법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캐비넷법. 네, 근데 문제는 내가 요즘 보고 느끼는 게 의사나 검사나 변호사들 중에 일부 정변 빼고예요. 훌륭하신 분 많지. 이쪽에서 뭐 열심히 방송하시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 보면은 진짜 모자란 것들 많더라고. 대표적인 강현재. 그러니까 법을 전공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왜 그 막연한 그림 갖지 마시고요. 이 비밀의 숲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학교 내에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검사가 돼서 하는 행위, 그 경찰 고위직이 돼서 하는 행위,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 하는 행위들이 물론 부정적 묘사만 했기 때문에 다 나쁘게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보면은 과연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더라고. 잘 생각해봐. 굳이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쪽 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새끼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면 그게 권력이 돼버려요. 그냥 나는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판검사하고 변호사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공부 잘했던 애들이 최고의 직업으로서 엘리트로서 판검사 변호사를 하고 의사를 하니까 더 많은 이상한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가 어떤 기획해서 준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일제가 심어놓은 제도를 그대로 이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긴 부작용이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이라는 시험 자체가 단기간에 많은 걸 암기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빙고. 네, 그러니까 그거였어. 그 이후에 이제 실무에 들어가서도 그 선배가 써놓은 그 뭐 공판장이나 기소장이나 변론 그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피의자 이름만 바꿔놓으면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노하우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는 똑똑했던 사람이 실무에 들어가면 공부가 필요 없어지고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만 빠삭해지면 사건 수임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다 똑같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을 도입한 제도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생기는 그렇지. 법적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로스쿨을 도입한 건데 지금 사라진 사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법시험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적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 한 놈만 팹시다, 한 놈만. 강현재. 정광훈의 딸 있죠. 강현재. 강현재. 아, 그 아버지하고 성이 다르네. 정광훈이 신기하다. 옛날 집회할 때 강현재를 딸내미 삼기로 했다 이렇게 서기를 한 적이 있으면서 이제 정광훈의 수양딸이 된 거죠. 비위도 좋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러브젤교회 메시지는 대부분 다 강현재 통해서 아우, 나오잖아요. 미끈미끈하다. 러브제이? 이상한데? 너무 웃겼어. 또 이름도 참 사랑 제일교회. 그러니까 러브젤교회 웬만한 메시지는 다 강현재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막 떠오른 사람이 이현주도 떠올랐다가 나경원도 떠올랐다가 이윤재도 떠올랐다가. 근데 얘는 진짜 어마어마했잖아. 원래 그 민주당에도 있었고 안철수 밑에도 있었고 미래통합당에 갔다가 막 역시 미끈미끈하게 잘 옮겨다니네. 이게 당 5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부자. 변호사쯤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신념도 없고요. 일단 법 공부 잘못한 애들이 난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권력지향적이고. 근데 이게요. 이게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변호사 시험, 옛날에 사법 시험 그 통과하면 그게 뭐 어느 정도 논리력과 사고력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약간 이쪽에서 16년간 이 고시생들 가르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전혀 잘못된 거고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네들은 똑똑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법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변호사한테 들으면 되게 법이 전문 영역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그걸 버려. 맞아요. 정치는 그러니까 법은 상식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변호사랍시고 나와가지고 전문 용어 쓰면 다 그건 사기꾼인 거야. 그렇지. 진짜 우리 쪽 변호사들 정변이 좋은 게 쉽게 풀어주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방송을 막 7, 8년 하다 보니까 하도 주워들은 게 많아가지고 내 스스로 만주 변호사가 됐어. 예. 근데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법을 아는 새끼들이 정말 잘 속아 넘어가는 귀 얇은 노인네들한테 법을 가짜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려운 말 써가면서. 앞세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짓거리 하는 애들 대표적인 강용석이지. 이 강현재도 그렇고 강씨들이 문제구나. 아, 죄송해요. 강씨 비하는 아닌데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맥락도 없는 소리 했는데 망했다. 근데 어쨌건 법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벌이를 이용하는 거지. 나는 이게 쉽게 표현하면 공판 나가기도 싫고 그냥 돈 좀 되는 쪽에 붙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가짜뉴스 유튜버. 그러니까 직업은 변호사라는 후광을 갖고 어떤 애는 방역 방해하고는 사이비 교회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들의 일이 돼서 그들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뭔가 지지를 받으면서도 사실상 그 입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나오게 만드는 방식.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 인증해 준 거잖아요. 변호사 하라고. 난 박탈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강용석이나 강현재나.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회가 지금은 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문제 좀 엄격하게 징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얘네들 보면요. 너무 참 치졸하고 이렇게 보이는 게 본인이 진짜 실력이 있으면요. 센 놈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법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만 현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강용석이든 강현재든 얘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건들을 보면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법리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합격한 다음에 공부는 그동안은 이제 한 번도 안 한 거야.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계속 장승호님을 비롯해서 채팅방에서 나오고는 이야기가 강현재도 그 집회에 갔는데 왜 자가격리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도 지금 사실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근데 강현재는 거기에서 집회도 참가한 사람이 사실은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그럼 그 자가격리 명령이 나왔거든요. 일반 처분으로. 그럼 자가격리 명령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처벌해야죠. 네.
자, 강현재 씨는 이제 정광훈 씨 아버지 역발을 해야지 이제 아버지인데. 치옥에 들어가야 돼. 자,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 이 가짜 뉴스를 막 보고 있으면 사람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럴 듯해. 그러니까 맞아요. 가짜 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죠. 우리 쪽의 방송을 제외하고는 궁금해서라도 저쪽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저쪽에 가짜 뉴스가 그럴 듯해 보이니까 그 믿음이 쉽게 표현하면 신심이라는 게 하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는 신심이 부족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야. 근데 가짜 뉴스가 왜 위험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쌩칸 가짜로만 이야기를 꾸미면 아무도 안 믿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80%의 진실과 20%의 가짜를 섞거든요. 그리고 의사협회장이 등장하고 변호사가 등장하면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예. 참, 어쨌건 지금 가짜뉴스 통해 가지고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이것은 뭐 이따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 좀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엄중 처벌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건 반민족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죽어라잖아요. 노인들은 왜 자각이 없으세요? 본인들은 죽게 할 수도 있는 세력을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방역해가지고 여러분들 생명을 지켜드렸더니 그 집회 나가가지고 문재인 탄핵을 외치시는 게 정상적으로 맞아요? 메르스 때 박근혜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승 빌려고 하다가 막 더 번지게 만들었던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면 미국이고 어디고 모든 스포츠가 무관중으로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이야 얻을 건 다 얻고 혜택 받을 건 다 받고 양심도 없이 문재인 탄핵을 했죠. 뭐 집 한 채도 없으신 분들이 뭔 부동산 값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내가 김부겸 같다 대구에서. 자, 어쨌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잘해요. 뭘 그렇게 못합니까 지금.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물론